윤 대표님, 국민의힘 얘기도 네.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3일 날 네. 지역구 공천 시청을 마감을 했는데 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네. 849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뭐 한 3.35대 1 네. 이런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네. 2020년 21대보다도 200명이 늘어났고 네. 경기 지역 같은 경우가 가장 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도 한 100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 많이 몰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이번에 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들이 좀 선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뭐 많이 몰린 데가 지금 국민의힘이 849명이 신청해서 4년 전보다 총선에서 200여 명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예, 물론 뭐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몰렸어요. 호남은 좀 미달이 많고. 예. 하지만은 서울 경기 지역이 지금 지난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서울 경기 다 합쳐야 16석 얻은 겁니다. 그렇죠. 121석 중. 완전히 완패를 국민의힘이 완패죠. 했는데 참패죠. 이번에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아무래도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지금도 민주당 표가 수도권에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고 새로운 인물을 내놓을 수가 있는 또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또 경기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원자가 좀 많이 늘은 것 같다. 특히 하남 지역에는 11명이나 몰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많이 몰렸죠. 예. 그 하남 지역이 두 군데로 분구 나뉜다는 얘기도 가능성이 있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또 강동이나 송파 이쪽에 재건축하면서 집 뜯으면 또 갈 데가 가까운 데가 그쪽에 집값이 좀 하남으로 많이들 옮겨갔죠. 그렇죠. 예. 강동 송파 재건축한다고 강남에 새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 하남 쪽으로 많이 가니까 민심이 국민의힘에 좀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지금 경기 지역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11명인데 거기는 이용 의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다 무슨 윤심을 전할 때 이용을 통해서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창조 또 오세훈 시장의 이창근. 오세훈 측근이죠. 서울시 대변인이라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김도식 정무 부시장 했죠. 안철수 측근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세 사람의 측근들이 한판 붙는데 참 누가 될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인재 의원도 정말 노익장인데 노익장인지 노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산, 계룡, 금산에 거기도 뭐 지금 10대 1이에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그 논산, 계룡, 금산 그 지역은 굉장히 큰데 한 지역구거든요. 지금 거기 현역 의원이 김종민 이번에 새로운 미래 쪽으로 공동 대표가 된 사람이죠. 이낙연 대표랑 같이 김종민 의원이 있는 데인데 여기도 10명이 도전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인재 어르신도 이번에 또 하겠다. 뭐 피닉제라고 하죠. 불사조. 요새 우리 뭐 한국 축구도 요새 불사조 같아요. 끝까지 다 진 줄 알았는데 막판에 몰아붙여서 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좀비 축구다. 좀비들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축구는 뭐 그렇게라도 이기니까 국민들한테 얼마나 시원해요. 저는 연휴 동안에 계속 손흥민 슛 넣는 것만 봤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그 프리킥 그 골키퍼 옆으로 참 멋진 거 봤는데 이 정치에 있어서는 이게 불사조들 좀비들이 얼마나 좀 역할을 할지 좀 그런 면에서 좀 걱정도 많이 돼요. 영남은 65석인데 TK, PK 합쳐서 5.2대 1입니다. 아주 많이 몰렸습니다. 호남은 뭐 예선이 본선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죠. 호남은 28개 지역인데 21명만이 지원해갖고 0.75대 1. 그리고 그건 좀 걱정이 돼요. 아예 10개 지역은 아무도 지원을 안 했어요. 10개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 18개 지역만. 집권당이 의원을 공천을 포기하는 당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 미래통합당 이 4년 전에 선거에서도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미래통합당 전신이죠.
거기서 호남 쪽에 공천을 좀 많이 안 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억지로라도 좋은 인물들을 지금 호남에 꼭 공천을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봐요. 그게 왜냐면은 호남에는 어차피 떨어질지는 몰라도 수도권 민심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집권당이면은 반드시 그 소외 지역 없이 호남이나 이런 데도 꼭 다 좀 출마 시켜야겠어요. 예. 그리고 차제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양지에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강남이나 영남만 가지 말고 이런 사람들도 호남 좀 가면 안 돼요? 나라로 해서 어차피 그 호남은 고사고 네. 서울 강북 험지라도 좀 가면 되겠네. 좀 희생 좀 하면 안 돼요? 예, 안종근 의사가 붓글씨 많이 쓰셨잖아요. 네. 결리 사의 예? 이익을 보면은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국 헌신 나라로 해서 몸을 바친다. 이 대통령 비서실 참모 장관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은 좀 몸을 바쳐서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공헌할 때 가야지. 지금 노른자에만 다 출사표를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용산 참모 출신이 38명이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21곳, 네. 그러니까 55%가 현역 의원,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있는데 거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현역 의원 있는 데를 들어가야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교체만 되는 거고. 주로 자기네끼리 싸운 데가 많이 갔어요. 그리고 네. 1급 비서관, 네. 비서관하고 수석, 네. 고위 참모들 13명이 출전을 했는데 네. 9명이 양지 쪽만 찾아가고 70%가 영남, 네. 서울, 강남 이런데 대표적인 게 강남 의뢰 이원모 인사비서관. 네. 그 아주 뭐 부인까지도 어디 스페인인가 어디 갈 때 따라가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 박진원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 외교부 장관이 거기 지역구죠. 거기에 강남 달라는 거고. 그렇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 대통령 측근이 그 출사표를 냈죠. 추진우 법률비서관도 부산 해운대가 하태경 의원 빠진 죠. 그렇죠. 거기 또 여기도 뭐 웬만하면 당선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강승규, 홍성애산, 그렇죠. 그 홍문표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은혜도 또 분당을 수원 좀 갔으면 좋으련만 꼭 분당만 가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강명구, 허성우 이 사람들 다 비서관들 아닙니까? 국정기획비서관, 뭐 민원비서관 이 사람도 또 구미 의뢰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왜 저는 뭐 대통령실 참모들도 다 인재라고 봐요. 인재들이 자기 물론 뭐 연고 찾아서 가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왜 여당의 강세 지역에만 다 몰리냐 이거죠. 이 국토 균형 개발이라든지 지역 그 감정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명망가들이 좀 호남 지역이나 좀 서수도권의 험지에 좀 적극적으로 좀 도전하지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경률 회계사 비대위원이 이번에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거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한 사람의 용태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의 저는 이 깊은 마음이 회심이 전략이 여기에 저는 담겨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어떻게 봅니까? 뭐 해석이 분분하던데. 저는 세 가지 이 한자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신모 원력. 아, 신모 원력. 장기적 전략으로 보고 깊게 생각해서 나온 카드다. 그리고 육참골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 살을 베고 상대방의 뼈를 끊는다. 아,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 이대 도강이란 말. 이대 도강. 자두나무가 복숭아 나무 대신에 넘어진다. 이대 도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가장 아끼는 측근 김경률 회계사를 마포을에서 이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손들었는데 불출마를 했거든요. 그거는 김경률 회계사가 한동훈하고 짧게는 얘기했습니다. 잠시 얘기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할 리가 있습니까? 숙고 끝에 나온 전략이라고 봐요. 논의를 하면 자기 몸을 먼저 한동훈 주변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크게 하겠다는 거죠. 사천 논란을 빚었으니까. 사천 한동훈 개인 추천이다.
이래가지고 여당 내에서 비판받았잖아요. 저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보울의 정청래라는 그 참 어떻게 보면 악당 중에 악당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을 무찌르기 위해서 좌파에서 어떻게 보면 참여연대 이런 데 활동한 좌파에서 전향한 우파잖아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사람 카드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도 여당 내에서 한동훈 사천, 개인 추천, 개인 공천이라는 비판이 있으니 자기 딱 털어버리고 예. 그다음에 여당 내에서 불투명하거나 내력 꽂거나 낙하산 공천 이거 가만 안 놔두겠다. 우리 정당 승리로 해서 나 칼 휘두르겠다. 저는 한동훈의 포석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장동혁 네. 사무총장하고 이철규 비대위원이고 네. 인재영입위원장 아닙니까? 윤심열 아주 네. 대변하는 사람인데 반응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예. 장동혁 사무총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결단을 한 것이고 네. 용산과 갈등해서 이런 것은 결이 다른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철규 네. 이 의원은 당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장애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이다. 그러니까 용산하고 이 갈등을 빚었으니까 이쪽에서 그냥 결단을 했다. 용산의 체면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에서 대통령이 김경률 회계사를 불편해 한다고 하니 한동훈 위원장이 뭐 성의 표시한 것 수도 있죠. 하지만은 그거 정도 하기 위해서 김경률 회계사 그 손까지 들어줬다가 포기했다고는 안 보고 그렇습니다. 저는 큰 전략이 있다고 봐요. 윤 대통령 체면도 살려주고 제일 세상에서 머리 나쁜 놈들이 뭐냐면 윗사람한테 대들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참모 대통령이나 그 기업의 회장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밑에 참모가 그 생각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00번 백전백패입니다. 까입니다. 예우를 해주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면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듯 하면서 그렇죠. 제 카드는 이게 맞습니다 하고 카드를 내놓는 거예요. 당나라 정관정요의 탕태종 때 위징이라는 신하가 바로 매일 왕한테 대들었거든요. 그래서 탕태종이 위징 보고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내 명예 못 살아. 그랬지만은 정치를 당태종이 잘했다고 하거든요. 정관의 치가 된 거 아닙니까? 위징 때문에. 그때 역사를 보면은 위징이라는 사람이 직언을 많이 했다지만 10개 중에 9개는 딸랑딸랑. 아이고 폐하가 훌륭하십니다. 황제 폐하 하면서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기분 좋으실 때 하나씩 올렸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개인을.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불편해한다니까 일단은 내려치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를 위한 공천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신모 원력 한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지역에 그러면은 청와대 또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내가 나가서 이 정청래를 꺾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들 발을 빼고 거기 있는 김성동 전 의원은 거기서 3번이나 진 사람이 또 나간다고 이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댓글에도 김경률 회계사가 질 것 같으니까 불출마한 거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리서치에서는 정청래 45, 김경률 34, 11% 차이가 났고 또 국민의힘 지지는 30인데 민주당 지지는 41이에요. 그래갖고 똑같아요. 11%. 그렇죠. 아직 그가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 김경률 회계사가 그 동네 아직 선거운동 시작도 안 했어요. 발도 안 뒤졌잖아요. 그 정도 차이면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겠고 마포 의뢰 선언할 때는 그 정도는 감수하고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우리 시청자분이 주신 댓글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질 것 같아서 포기한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동욱 TV조선 앵커 이런 분이 서초 의뢰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거기 박성중 의원도 있고 또 지성호 의원이라고 이분도 저 북한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비례대표인데
신동욱 앵커 같은 분이 정청래하고 한번 붙으면 저는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좀 아쉬운. 다 이렇게 따뜻한 자리로만 가려고. 서쪽으로는 그냥 막대기만 꽂아도 되는데 아닙니까? 고향은 이제 경북 상주 출신인데 TV조선 앵커하면서 인기가 있었죠. 예. 사투리를 하나도 안 써요. 예, 어떻게 보면 서울 토백이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 세련돼서 인기가 있었죠. 예.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이나 예를 들면 수원이나 이런데 좀 어렵잖아요. 강북 험지라든지 이런데 좀 거기에 또 박성중 의원이 또 있어요. 예, 거기에 또 뭐 지성호 의원 현직 의원 둘이 또 도전장 내고 거기에다 또 신동욱 또 TV조선 앵커까지 도전장 내니까 이거 뭐 양지만 갖고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은요 양지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한 군데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사막이 됩니다. 양지가 오래되면 사막이 돼요. 세상은 또 음지가 있어야지 거기서 또 퇴비도 생기고 지렁이도 생기고 그 비도 오고 여러 가지 또 그 농작물이 잘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정치하시는 분들 너무 양지만 좀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권 재창출 뭐 이런 목표를 해서 좀 나가야죠. 김경률하고 저는 한동훈 이번에 그건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예.